자, 무릎에 이어서 자, 발로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선천성 안쪽 발꿈치 들린 휜발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길다, 그죠? 구형으로 첩내반족이고요. 영어로 컨제니탈 선천성 탈리페스. 이제 이게 발이라는 뜻이겠죠. 이키노 바르스. 자, 이키노가 첨족 또는 말발이라는 뜻이에요. 저 첨족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루스가 안쪽 들린, 즉 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형은 두 개의 기형이 동시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발의 변형과 그리고 안쪽 들린, 즉 네 번의 변형이 같이 온 거고, 여기에 좀 더 첨가를 한다면 앞발의 모음까지 이렇게 같이 온 복잡한 기형이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정의가. 왜냐하면 자, 이 첩내반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걸 따로따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족에 대한 치료, 네 번에 대한 치료, 그 앞발이 모음된 거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자, 앞발은 모음됐으니까 벌림, 그리고 뒷발에서는 안쪽 들림, 즉 4번 되었으니까 뒷발은 외번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첨족이 되었으니까 첨족에 대해서 들림발에 그냥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변형, 크게는 세 가지 변형이 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합니다. 남자의 소반한 편측이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아마 유전적일 거다. 그 외에 신경마비, 특히 신경마비에서 온종아리 신경, 온종아리 신경이 지금 이런 기형을 초래하는 근육들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온종아리 신경. 자, 그 다음에 타러스 4개 안쪽 전이. 타러스가 어디 있어요? 요 부분에 있다, 그죠? 어디? 예. 자, 요 부분에 있는 뼈가 안쪽으로 전이됐다. 여기 안쪽 들린, 이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슈라머슬 또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쪽의 근육의 불균형 등도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태아의 발달에서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는 여기 가장 정확하겠죠.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자, 제가 별표를 쳤습니다. 증상. 그러니까 이 증상은 지금 정의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발의 안쪽 면이 상승되어 있고 단축되어 있고 또 요면이 증가되어 있다. 자, 안쪽 면이 어디에요? 요거잖아요. 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안쪽 면이 어디에요? 자, 안쪽 면이 요거잖아요. 그죠? 자, 안쪽 면이 올라가 있고 상승되고 지금 단축됐죠. 이렇게 단축됐고 자, 요면이 뭐야? 요면이 밑으로 요렇게 이게 지금 늘어났다. 증가됐다.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의 세로활의 과도한 이 세로활이 이겁니다. 이 세로활이 이건데 어디 이게 세로활인데 이게 어떻게 위쪽으로 과도하게 좀 과도하게 솟아 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발바닥 굽힘, 즉 발바닥을 오므리면 발가락들을 오므리면 당연히 세로활은 위로 과도하게 상승돼요. 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 가쪽면의 볼록면. 자, 지금 요걸 얘기하네요. 발 가쪽면의 볼록면들이 상승되어 있는 걸 볼 수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행이 서툴고, 당연히 또 양측성이 왔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리걸음, 와들링 게이트가 되고, 피부는 비대해지고 뭐 여러 가지 2차적인 것들이 뭐 섬유염, 그 다음에 윤활 주머니, 가성 윤활 주머니, 이런 것들 지금 요 화면에서는 요걸 얘기하고 있네, 그죠? 요 부분. 그래서 가성 윤활 주머니, 그러니까 염증으로 생기는 그런 이물질이 쌓여 있는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선천성 안쪽 발꿈치 들린 흰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병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발목 뒤쪽에 구축이 왔다. 좀 전에 이렇게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 설명이 잘 모르겠다. 뭐 뒤쪽이 구축됐다, 세로활이 올라갔다, 발 가쪽 면이 볼록면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 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잘 이해가 되니까 요 사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 구축이 왔고, 안쪽 발바닥 구축도 왔고, 목말뼈 밑에 구축이 왔고, 그 다음에 뒤쪽에 슈라머슬의 위축,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는 근육의 단축, 그리고 옆쪽으로 가는 거, 가쪽이죠. 가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의 신장, 늘어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병리적인 변화, 즉 이 기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물륜 조직, 특히 근육들의 변화들, 구축과 이완의 그런 변화들이 보인다는 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예, 발바닥 굽힘, 안쪽 모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 거. 치료도 요 세 가지를 위주로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카이트 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카이트 각은 자, 목말뼈와 1번 요거다, 그죠? 목말뼈와 1번. 자,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목말뼈와 1번. 그리고 발꿈치뼈와 4번. 잠깐만요. 발꿈치뼈와 4번. 요 요선이 됩니다. 요 각도, 요게 이제 카이트 각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각도가 범위 내에서 이탈했을 때, 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 범위 내에 이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안쪽 발꿈치 들린 흰발로 우리가 이제 진단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카이트 각에 대해서 지금 책에는 240쪽에 요 방사선 사진하고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 계속 나오는 치료죠.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형에서 중요한 치료라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좀 시기별로 나누어서 지금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후 2에서 3개월. 아주 신생하다, 그죠? 자, 기형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왜? 변형을 그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개요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발견이 되자마자 이렇게 치료를 하면 수술도 하지 않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정과 지지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자, 고정과 지지를 할 수 있는 보조도구는 좋은 보조도구. 자, 데니스 브라운 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요게 데니스 브라운 스프린트고, 자, 이렇게 발을 아까 요런 모양의 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의 발, 요 모양의 발을 어떻게, 그렇죠, 외번하고 외번시키고 들림시키고 벌림시켜서, 이렇게 벌림시켜서 발을 요렇게 교정을 한다는 거죠. 들리고 외번하고 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정을 시키고 요걸 신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사 같은 동그란 게 있어요. 이게 각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려 있는 각도를 점차 회복되면서 정상 각도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각도계가 밑에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좋은, 뭐 지금 대부분 이제 요 첨내반족에 대한 보조기는 데니스 브라운 스프린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변형에 따른 운동치료 또는 뭐 이것은 도수치료, 이제 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휜발에 대한 거, 모음과 내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발바닥 굽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기형을 기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된다. 먼저 휜발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휜발이기 때문에 휘게 만든 안쪽 부위는 단축이 왔다, 그죠? 그래서 발바닥에 단축이 온 안쪽 부위는 신장을, 그리고 인벌전되고 어덕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림을 해야 된다. 외반시키고 벌림. 자, 외번하고 가쪽 돌림, 즉 벌림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발바닥 굽힘, 플랜터 플렉션에 대해서는 들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들림에 대한 거. 특히 이제 들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종아리 쪽에 있는 그러한 근육들 또는 연부 조직을 신장시킴으로써 발을 들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 텐던에 대한 신장 운동을 통해서 발바닥을 들림하는 그러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들림을 할 때는 자, 발바닥을 도시 플렉션 할 때는 좀 주의해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왜? 몇 개월,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물렁 조직들이 다 이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과하게 도시 플렉션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하게 도시 플렉션을 하면 발바닥 밑을 구성하고 있는 물렁 조직 등이 또 손상을 받아서 오히려 이렇게 과신장을 초래하는 이걸 호상족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이퍼 도시푸션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신장 운동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2에서 2년까지는 속고붕대 또는 강제적인 도수교정. 강제적인 도수교정이 이제 어떤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예, 역시 밑에 있는 데니스 브라운 스프린트. 자, 수술을 할 때는 삼중관절,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개의 기형에 대한, 이러한 기형을 초래하는 관절에 대한 삼중 관절 고정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발의 기형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좀 어렵다, 그죠? 세 개의 기형이 복합된 우리가 첨내반족에 대한 기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 평평발입니다. 자, 평평발은 여러분 뭐 어느 정도 뭐 흔한 질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분들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자, 말 그대로 발의 궁이 없어지고 평평해지는 그러한 기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발의 세로할이 평평해져 생긴 기형으로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세로궁을 만드는 물렁 조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발바닥 발꿈치 발배인데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스프링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프링인대가 늘어났거나 뭐 끊어졌거나 해서 우리가 세로활이 밑으로 쳐져 있는 형태의 기형을 평평발이라고 합니다. 이 평평발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유연성, 강직성. 자, 유연성 평평발은 우리가 체중 부하를 할 때는 이 세로활이 확 낮아져요. 평평해지는데 체중 부하 없이 뭐 바로 누워 있다거나 또는 걸터 앉아 있을 때는 다시 궁이
되살아나는 이러한 편평족을 유연성 편평족, 편평발이라고 하고요. 강직성은 체중 부하와 상관없이 이렇게 평평 발의 형태를 유지하는 걸 강직성 평평족이라고 합니다. 예, 병리적인 변화 스프링인데,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난 상태, 따라서 이로 인해서 안쪽 세로활의 소실로 정의를 하고, 자, 이러한 병리적인 변화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옆에 요 보이고 있는 게 예, 요게 스프링인데, 요겁니다. 요게 스프링인데고, 예, 밑에 발바닥 넣을 힘줄 막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증상은 뭐 압통과 함께 보행 시에 피로도가 증가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자,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의 선을 그어서 검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뭐 당연히 이제 시즌, 뭐 발바닥 궁이 내려가는 시즌 모를 수 있고, 또 하나의 선이 이제 바로 페이스 선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페이스 라인이에요. 여러분 책에서는, 자, 책에서는 143쪽을 참고합니다. 자, 페이스 라인은 발베뼈에서부터 제1번, 그죠? 자, 책에 있는 거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안쪽 복사뼈에서 발베뼈를 거치고, 저기 발베뼈입니다. 발베뼈를 거치고 제1번 발허리뼈 안쪽 지점을 잇는 요 하나의 선을 페이스 선이라고 하는데, 자, 중간에 딱 있는 게 여기 발베뼈다, 그죠? 나비큘라 본인데, 이 나비큘라의 위치를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면 이 정상인데, 이 발베뼈, 이 일직선 상에 이 선이 있으면 되는데, 이 발베뼈가 어떻게? 자,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발베뼈가 3분의 1 처짐했을 때 1도, 3분의 2 처짐 2도, 발베뼈가 땅에 닿였다. 자, 이 3도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페이스 선이라고 해요. 중재,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특히 세로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대, 이제 패드가 되겠다, 그죠? 이런 패드를 이용해서 세로화를 지지해 주는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는 뭐 그 외에 운동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발가락 굽힘, 또는 발가락으로 뭐 수건을 잡는다거나, 일단 발가락 굽힘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목발이 됩니다. 오목발은 위에 평평발과 정반대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오목발, 요게 오목발 구형으로 요족이 됩니다. 요족. 자, 크라우풋, 패스카버스 또는 하이 아치풋,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 따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로는 앞발이 첨족 변형으로 고정된 상태, 또는 세로활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가락이 갈퀴발처럼 변형된 상태.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앞발이 말박처럼 변형으로 고정된 상태. 요건 그림이 없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자, 이거 볼까요? 세로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돼 있고, 이게 지속이 되면 2차적으로 어떻게, 그죠? 앞쪽에 있는 발가락에 이렇게 굽힌 변형, 즉 발가락의 갈퀴발처럼 변형되는 변형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목발 요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발꿈치발이에요, 발꿈치발. 근데 이제 발꿈치발 환자들을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요게 이렇게 내려오고 또 발가락이 구부러져요. 자, 그래서 이 오목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근육신경성 질환, 특히
차코마리투스 디지즈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내성마비나 소아마비, 뇌척수막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오목발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습관적으로 뒷굽이가 높은 구두를 장시간 착용한다거나 또는 발바닥 쪽에 널힘줄이나 긴 발바닥 쪽에 인대에 구추, 그렇죠.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물렁 조직의 구축은 당연히 궁이 올라가는 오목발을 형성할 겁니다. 자, 일단 오목발입니다. 오목발이고 2차적으로 이렇게 갈기발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외에 발의 기형들, 가쪽 들린 휜발. 자, 요 모양이 됩니다. 거의 평평발과 비슷하다, 그죠? 이게 가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었다. 이걸 외반족 또는 탈리피스 발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들린 휜발, 내반족, 탈리피스 바루스가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휜, 안쪽 들린 휜발증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자, 외반족 세로알이 평평해지고 발의 바깥 굽이된 변형, 그죠? 바깥으로 굽이된 변형이다. 즉 뒷발이 바깥 굽이되고 앞발이 벌림된 상태의 변형으로 정의해 볼 수 있고요. 원인은 특히 뒤정강근, 이 뒤정강근의 기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발바닥 굽힘과 안쪽 들림의 기능인데 얘가 이완성 마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된 근육의, 즉 긴 종아리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당연히 이 이완된 쪽은 강화, 단축된 곳은 뻗침, 신장운동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이것들을 해놓고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조도구가 바로 짧은 다리 보조기고, 여기서 스트랩의 위치를 어디로? 안쪽으로, 스트랩을 위치에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에 힘을 모아서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T스트랩, 미안합니다. 이 T스트랩은 안쪽 T스트랩을 해서 끈을 안쪽으로 집어당기네요. 그래서 바깥으로 벌어진 이런 발의 모양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보조도구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자, 반대입니다. 안쪽 들린 흰발은 위에 정반대 되는 모양으로 기형이 온 상태고, 원인은 그렇죠. 뒤정강근, 즉 발바닥 굽힘과 안쪽 들림 기능이 있는 뒤정강근이 어떻게 단축이 온 거죠. 또는 강직이 와서 이러한 기형을 초래할 수가 있더라. 다음은 굽은 발가락입니다. 244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크라우토 굽은 발가락. 자, 이런 변형이 온 거예요. PIP와 DIP의 과굽힘, 그리고 에피조인트의 발등 쪽으로 약간의 탈구가 된 상태의 기형을 굽은 발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인은 특히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잘 맞지 않는 신발, 굽이 높은 신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 발가락 굽힘에 힘줄의 긴장, 이렇게 강직이 왔다는 거겠죠. 자, 그 외 질환으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차코마리투스 질환, 내성마비 또는 기타 질환에 의해서도 이런 굽은 발가락 기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상은 자, 몸쪽 발가락은 펴된 상태, 그리고 중간과 먼 쪽은 굽힘된 상태. 이거는 펴되고 이건 굽힘된 그런 상태다. 자, 따라서 자, PIP 관절 위쪽은 이렇게 굳은 살, 이게 대이기 때문에 그죠? 굳은 살이 없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T눈, 똑같습니다. 여도 굳은 살, 여도 굳은 살,
요도 T눈이 생길 수 있고 T눈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면에 맞닿는 부분들이 이러한 2차적인 손상들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발허리 관절 MP 조인트에서는 약간의 탈구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치료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버침 이런 것들, 뭐 버침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분 쪽은 버침하는 거죠. 네? 버침 운동을 한다. 자, 그리고 자, 실리콘 지지대를 활용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지지대를 이용해서 내가 발가락을 펴고 굽힘을 예방하는 그런 보조기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발가락 병행해서 망치 발가락, 말레 발가락 등이 있고요. 자, 망치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에서 호발하는데 이러한 기형이네요. MP의 과한평, PIP의 굽힘. 말레토는 DIP의 굽힘 변형을 초래하는 기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엄지발가락인데요. 자, 이 흔한 질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이 엄지발가락의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무지외반증이죠. 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다, 그죠? 특히 어머니 발가락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여성에도 이제 하이를 많이 신는 분들 보면 이 무지외반증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 발허리뼈의 안쪽 전이 또는 첫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 전이, 요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발가락은 망치 발가락의 변형 등이 나타나고, 첫 번째 발가락의 내측에 이 안쪽에는 굳은 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유전이 많다고 하고요. 그 외 외적 요인으로는 금방 얘기했듯이 높은 굽 착용, 좁은 신발 이런 것들이 자,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도에 따라서 미만, 그 다음에 심한 경우 중간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증상은 보시다시피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었다. 바깥쪽으로 휘인 게 가장 큰 증상이고, 이로 인해서 이 부위의 통증,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 등의 신경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중재는 온열이나 심한 통증이 있을 땐 당연히 한냉을 하게 되겠고요. 수중 운동 또는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보조기가 나타나죠. 보조기는 엄지발가락의 벌림 보조기를 이용합니다. 딱 이런 형태의 보조기예요. 이게 이제 진행성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진행을 더디게 좀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보조기이기 때문에 보조기 촬영이 대부분 이제 필수로 되고 있고요. 이런 벌림 보조기,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벌리는 거죠. 이런 벌림 보조기가 무지 외반증에 쓰이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척추로 가겠습니다. 척추는 여러분 책은 24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티콜리스 월인의 기운목. 자, 이건 아까 한번 나왔었죠. 따라서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만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SCM 머슬. 요게 SCM 머슬인데, 그죠? SCM 머슬의 단축으로 목이 한쪽으로 돌림되고 굽힘되는 그런 기형이고, 여성에게 좀 더 많다고 하고요. 자, 따라서 이 변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환축으로 이 단축이 온 쪽으로 머리는 굽어지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회전이 온다. 단축이 온 쪽으로 굽어지고 반대쪽으로 회전이 온 그런 기형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자, 굽힘이 온 단축이 와서 머리가 굽힘이 온 쪽은 그렇죠.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2차적으로는 척추에 영향을 줘서 역시 스클로시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천성으로 대부분 올 수 있는데, 특히 분만시. 자, 머리로 이제 우리가, 아기가 이제 이렇게 분만을 할 때, 머리가 나왔는데,
이게 힘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한번 꽉 조이게 되죠. 이 산도에서. 자, 그럴 때 이런 SCM 머슬의 손상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이제 어머니도 분만할 때 보면 힘을 어떻게 이게 한 번에 싹 줘서 이렇게 애가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 이런 변형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SCM 머슬의 손상 역시 분만 시에 이렇게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후천적 사경 이제 발달하면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죠? 목뼈가 이상이 있다거나 화상이나 또는 신경이나 심리적 원인도 원인이 될 수가. 이 심리적 원인은 우리가 자폐 아동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원인은 자, 제가 얘기했던 위의 원인 말고도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죠? 혈액의 응고, 그다음 국소 압박, 근육의 변성, 리프절.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네요. 증상은 여성에게 오른쪽이 좀 더 많고, 자, 아까 했듯이 이제 환측의 굽힘, 돌림이 있고, 자, 2차적으로 스콜리시스가 나타나고, 그렇죠. 한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눈 역시 이제 한쪽만 보는 이런 사시형 그러한 이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자, 단축된 부위의 온열, 특히 초음파 치료 아주 좋은 치료인데 초음파 할 때는 우리가 척추 부위는 하지는 않는 거죠.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온열 치료 후에 마사지, 또 마사지 후에 능동적인 뻗침 운동, 그리고 나서 ROM 운동. 네, 지금 계속 기형에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치료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단축이 왔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헌데 아주 어린아이 때의 견인은 부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SCM 머슬을 지배하는 게 이제 부신경이죠. 그래서 더부신경, 이 더부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아에게서는 우리가 트랙션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척추로 내려갑니다. 스크로시스. 우리가 스크로시스는 망곡과 함께 척추뼈의 회전의 변형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차원적 기형이라 하고, 따라서 이걸 치료할 때도 역시 3차원적인 기형에 대한 치료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곡에 대한 치료와 함께 회전 치료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스콜로시스는 C형과 S장이 있다. 자, 한 번만 굽은 거 또는 한 번 더 이렇게 굽은 거 이렇게 해서 C형, S자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척추뼈 몸통은 항상 볼록면으로 향해 있고요. 가시뼈는 오목 면으로 향해 있는 그런 기형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 이전에 우리가 빈발하고 이제 주로 진단 자체가 이제 14세 이전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성에게 좀 더 많더라. 자, 원인, 자, 이걸 두 가지로 지금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스콜로시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비구조적 그리고 구조적 역구분증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구조적 역구분증은 원인을 몰라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척추에 변형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구조적 변형이 역구분증이라 하고요. 비구조적 역구분증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비구조적 역구분증은 척추의 구조적 변형을 동반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만 이렇게 역구분증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 그런 스크로시아 되겠고요. 자, 따라서 자, 환자를 앞쪽 굽힌시키면 자, 등 쪽으로 나와 있는 갈비뼈 돌출이 없어진다.
또는 옆쪽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이렇게 없어진다. 자, 그래서 일단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 만곡이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스클로시스를 비구조적 역구분증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형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치료의 원칙은 그렇죠. 볼록 측, 이완된 쪽은 근력 증가, 오목 측, 즉 구축, 단축된 부위는 신장 운동 또는 뻗침 운동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 스클로시스가 비구조적 역구분증이 되겠습니다. 요 콥각은 좀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 역구분증 금방 얘기했듯이 원인 불명이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달된 그러한 스클로시스가 되는 거고요. 자, 특징적으로 험프가 형성이 되었다. 자, 이 험프란 말은 이제 튀어나온 이 낙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체관을 앞으로 굽혀 보세요. 했을 때 이런 특징적인 형태의 돌출고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비구조적 역구분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금방 얘기했던 요 말이에요. 자, 앞구분 시켰을 때 이런 험프의 도출은 없다. 뭐 없어짐이라 했는데 요 말보다는 이제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예, 점점 더 심해져서 55도 이하가 되면 호흡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발성, 선천성, 신경근육성, 신경섬유성.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표는 여러분 책에도 나오니까 250쪽 7-3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이렇게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책에서는 표 7-3에서는 신경병성과 근육병성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는 신경과 근육으로 나누어서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다. 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치료 당연히 뭐 아까 했던 볼록면은 이렇게 근력 증가를 한다, 오목은 신장한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했던 물렁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보조 도구가 나옵니다. 자, 정말 많은 보조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보조 도구가 바로 미러키 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3점화 원리는 스콜로시스에 적용하는 모든 보조기는 당연히 3점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두 점 한쪽은 이제 볼록면에 대한 한쪽이고 오목면에 대한 양쪽에 해서 자, 그림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선, 이렇게 양쪽에 두 선. 그래서 이게 3점합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이 모든 스클로시스의 보조기에 이제 활용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미러키 보조기예요. 목 그리고 어디까지? 엉치까지 느리고 위아래로 느리고 3점합 원리를 이용한다. 이게 바로 미러키 보조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치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이 운동치료는 망곡과 회전에 대한 3차원적인 변형에 대한 그런 운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리고 그리고 망곡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자, 여기서 빠진 그림이 자, 요 이제 사진을 여기 있는데요. 이 상체를 들어야 됩니다. 상체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거? 그렇죠. 회전에 대한 변형에 대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곡에 대한 치료 이어서 상체를 이렇게 들면 위에서 봤던 회전, 즉 3차원적인 기형에 대한 치료법이 되겠고
이 운동법을 크랩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252쪽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252쪽에 보시면 크랩 운동이 나오고 여기는 사진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요. 예, 상체를 드는 모습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전만증이었고요. 저게 측만증, 역구분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만증으로 가겠습니다. 자, 룸바 로도시스, 신용어로 악구분증. 자, 이런 형태다, 그죠? 이렇게 로도시스가 증가된 걸 악구분증이라고 하고, 허리뼈가 정상보다 앞으로 도출된 걸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발성 대상성인데, 원발성은 그 자체가 이제 원인이죠. 그래서 척추뼈의 기형이나 엉치뼈의 경사 이상으로 이러한 악구분이 나타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골반 주위에 있는 이런 물륜 조직의 불균형에 의해서 악구분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악구분증을 진단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게. 자, 악구분각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제일 허리뼈와 제 5번의 허리뼈 사이 각이 보통 한 40에서 60도 되는데, 자, 이 범위를 넘어나는 거죠. 자, 먼저 골반 경사 각도를 측정해 본다. 골반 경사 각도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골반 입구의 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골반 입구의 면 그리고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이게 정상은 이런데, 자, 이거보다 어떻게 증가된 상태를 보일 때 전방경사, 이걸 우리가 악구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허리 엉치각. 자, 허리 엉치각은 첫 번째 엉치뼈 윗부분과 수평면을 잇는 선의 각도인데 보통 한 30도인데, 이것도 역시 증가된 상태를 보일 때 전만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다 이게 이 각도들 있죠. 이게 어떻게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다 증가될 때 우리가 악구분증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증가되고 요 각도, 요것도 증가. 이 각도도 증가되었을 때 악구분증이다, 로도시스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도시스가 됐을 때 골반을 잡고 있는 주위의 근육들의 변화 역시 나타날 수 있겠죠. 반대로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변화가 바로 로도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짝 운동 또는 짝 효과, 균형, 근육의 균형,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 또는 여러분 책에서 254쪽에 보면 아랫다리의 교차 증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골반의 앞쪽 경사는 엉덩허리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고, 뒤쪽 경사는 배고등근 또는 배 바깥 고등근의 수축에 의해서 당연히 증가될 수 있죠. 또 하나, 배고등근이나 뒤넙다리근의 약화가 오면 역시 앞쪽 경사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그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림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엉덩허리 근육들, 뒤쪽에 있는, 그쵸, 허리 근육들이 수축이 된다거나, 그럼 당연히 앞쪽 경사가 나타나고 로도시스가 나타나고, 반면에 앞쪽에 있는 배고등근, 자, 이런 것들이 수축이 되면, 그쵸, 뒤쪽 경사가 나타나면서 로도시스는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핵심 그림이 되겠고요. 요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니까 요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책은 254쪽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만증에 대한, 악구분증에 대한 보조 도구가 되겠고요. 자, 중재법.
자, 이거는 계속 이제 설명이 되는 것들이니까 참고합니다. 운동치료 뻗침 강화. 자, 보조기는 미러키 보조기. 여기 이제 미러키 보조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튀어나온 이렇게 휘연 튀어나온 걸 뒤쪽으로 잡아주는 보조기가 되겠고, 이 스트랩이 있죠. 지금 이 스트랩으로 이 강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으로 윌리엄 S 사이즈 굽힘 운동이죠. 허리 굽힘 운동. 맥켄지는 펴 운동, 윌리엄은 허리의 굽힘 운동. 자, 허리가 이렇게 굽힘되면 이거 굽힘된다고 보세요. 굽힘된 다니 로도시스는 감소가 될 거고, 굽힘 운동을 지속하면은 당연히 앞쪽에 있는 배고동근들이 강화가 돼서 역시 로도시스가 감소되는 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윌리엄 보조기도 요거 비슷한 보조기인데요. 이런 보조기를 통해서 배고등근의 약화를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조기가 또 윌리엄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후만증이네요. 뒷구분증.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후만증이 아주 심해졌네. 그죠? 자, 이 뒷구분증은 주로 등 쪽입니다. 그래서 등뼈 쪽 또는 엉치 쪽도 있지만 대부분 이 칼포시스는 등 쪽을 우리가 기형을 얘기를 할 때 뒷구분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예, 활모양 등, 둥근 등, 곱사 등. 대부분 등 쪽 뼈들이에요. 등 쪽 뼈가 과도하게 뒤쪽으로 나온 기형을 얘기합니다. 예, 원인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자, 임상적인 증상에서 선천, 청소년기, 중년 이후 또는 질환성 그런 후만증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 노인성이 되면 퇴행성 변화가 되고 우리가 체근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돼요? 등이 굽어져 있죠. 그래서 중년 이후 특히 노인성 후만증 등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기가 바로 등뼈 보조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볼록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압박점이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압박점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뒷구분증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예, 중재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뭐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자, 앞구분증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심해요. 이 뒷구분증은 한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 앞구분증보다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 처치가 좀 필요한 기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형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